시남로에 이어 남바둑이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사적인 수준의 크기와 파괴력을 자랑하며 일본 남부를 송두리째 박살을 내고 있는데요. 매년 겪는 태풍 문제에 자신만만했던 일본 정부도 예상을 훨씬 웃도는 태풍의 위력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댐까지 붕괴되면서 일본 남부는 아비규환이라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는 남마들의 위력과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일본 정부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눈, 일본 전역 전체를 한 번에 뒤덮고 있는 14호 태풍 남마들의 형체가 공개되면서 현재 일본 전역을 괴롭히는 폭풍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바파인스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남아도 사진을 게재하면서 우주에서도 보이는 남마들의 규모에 대해 믿을 수 없는 극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태풍의 눈과 그 규모가 보일 정도로 나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실제로 18일부터 상륙한 남매들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일본의 최악의 태풍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슈,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후쿠오카에 상륙한 태풍은 건물은 물론이고 자동차 크레인에 이르기까지 지나친 모든 물건들을 공중에 띄우면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일 기준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규슈 지역 8개 관측점에서 하루 강수량 500mm를 넘는 모습에 보이며 남하들 때문에 1년 강수량을 압도하는 물이 한 번에 일본에 쏟아졌죠. 미야자키현의 비 눈시관 측점에 내린 비는 24시간 강수량 기준치 125mm를 기록하며 최대 강수량 수치를 기록이 관측점에 30년 평균치인 16mm를 아득히 졸하며 규슈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야마구치,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일본 주요 지역 하천들은 이에 호응해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건물들과 하천 제방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일본 정부는 대피령을 내릴 정도였죠. 규슈와 혼슈 서부 지역에서는 하천 제방이 허물어진 사실이 보고되면서 강물 본물남이 현실로 다가왔죠. 방제당국은 산사태 가능성까지 고려해 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긴급하게 대피 제한 아래 마을로 이동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불어난 하천은 마을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였죠. 일본 소방청이 직접 나서서 하천으로 고립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 이들을 빼내려 했으나 불어난 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건도 벌어졌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가고시마현에서 벌어진 크레인 소동이었습니다. 건설용 대규모 크레인이 강력한 바람에 꺾여 넘어지는 일이 있었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크레인 부품과 강철 재료들이 바람에 의해 휘날리며 의도하지 않은 상해를 입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NHK는 남아돌로 인한 사상자 숫자가 19일 기준 적어도 44명이라는 소식을 보도하며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일본 남부지방에서 밀려오는 태풍들은 북부로 이동할수록 시베리아 기업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거나 방향을 비껴 태평양 쪽을 향해 움직이는 반면 남자들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규슈와 시코쿠를 지나 오사카와 도쿄 그리고 홋카이도로 향해 서서히 북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수도 점점 더 늘어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16일 기준 최대 풍속 30그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7 기준 최대 풍속 50거를 기록하며 최대 풍속은 물론 파괴력까지 진일보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야마다 히로유키의 기상학 교수는 이번 낮 모두를 평가하며 책에서나 볼 법한 슈퍼태풍이라는 말을 남겼고 현실에서 이러한 태풍이 지나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아도는 태풍의 눈 주변에 형성되는 두꺼운 구름층인 눈의 벽이 이중으로 만들어진 것을 봤다고 말하며 이중으로 형성된 눈의 벽은 이례적인 일이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18일 기준 일본 가고시마 지역 하천 범람 소식과 더불어 가고시마에 위치한 추루타 댐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주로타 때는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댐으로 일본 서부를 대표하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량은 물론이고 저수량이 역시 상당하기에 이 때문에 기준으로 유량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하돌로 인한 급격한 유량 증가와 강력한 바람의 충격은 주로 타 때문에 흔들었고 균열이 발생한 지 노타되면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니 일본 정부가 갓댐범 남을 걱정해 경고를 했었으나 주로타 댐의 경우 그 경보가 너무 늦은 경우였죠. 주로 자댐에 몸담은 사스마 센다이시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 범람으로 인해 센다이시 주변 하천에 엄청난 물로 인해 하천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들이나 부상자들을 물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상류에서 흘러온 토사와 나뭇가지 등 잔해물들 역시 센다이시를 덮치며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데요. 물에 반쯤 잠긴 센다이시 일에 비해 주민들은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물론이고 도로 대부분이 침수된 상황에 이 주민이 마을을 벗어나려면 고무보트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장소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댐 붕괴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저층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구조작업과 사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미 일본 전역에 비슷한 사건 사고가 속출하기에 구조 인력 보충도 어려운 상황.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 사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죠. 일본 방재청은 즉각 구조 인력을 파견해 가장 먼저 노트댐으로 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과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태풍 특별경보를 내리며 일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나섰습니다. 태풍 특별경보가 오키나와 이외 지역에서 내려진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일본 역사상 미증유의 사태 일본 정부가 다급한 것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다급한 것과 별개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해 대비 매뉴얼을 강조하면서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호언장담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일본 정부는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재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철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덴치와의 협업으로 313페이지에 달하는 재난 매뉴얼을 만들며 세상의 일본 재난 대비 대책을 선전했는데요. 소위 노란색 매뉴얼이라 불리는 물건은 일본 안전의 상징이 입니다. 진도 5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될 경우 지하철에 있는 승객은 낮은 자세를 취하고 머리 위로 가방을 보호하는 한편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어 이동 시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라는 지시가 있는 한편 아이들에게는과 식물을 강조하며 질서정연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밀지 않고 뛰지 않으며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4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오카시모대로 행동할 것을 오른쪽부터 교육하는 일본의 방제 대책은 본인들 스스로 완벽에 가까운 훈련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이 남아돌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남자들 상륙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매뉴얼대로 학교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오히려 하천 범람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식 방제 매뉴얼 신호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죠. 일정을 잡았던 것을 취소하면 아마도 상황 대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컨트롤 타워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 상황과 응급 환자 구조 상황을 브리핑받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남아돌비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지 공장 3곳이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본 산업에도 큰 영향이 미칠 예정입니다. 규슈 지역 공장인 미야타카르타, 오구라 공장 3곳을 도요타는 임시 폐쇄 결정을 내리며 비상대비 대책을 강구했죠. 일본 산업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미 일정 전면 재조정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하게 밀어닥친 태풍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일본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그를 따르는 일본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일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위기는 물론 목숨의 위기까지 놓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엄중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